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팔란티어 150달러 고지를 향한 마지막 준비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있었죠. 10%대가 넘는 급락이어서 이제 좀 상승에만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뭐 3, 4일 만에 회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현재 120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전고점이 역사적 전고점이죠. 그래서 125달러. 여기서 이제 매물을 점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나는 내려야겠다.' 하고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 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역시 떨어졌을 때의 이 회복 탄력성을 보면은 요 수급의 강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 며칠 만에 그냥 회복을 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은 중간 차익 실현 물량이다. 요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차익 실현이라는 거는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보는 거예요. 팔고서 이제 다시 눈치를 보고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저번처럼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서 뛰었다면은 이 물량들은 언제라도 130선 정도에서 또 던졌을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됐든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물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드부시에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기업들의 IT 예산이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특히 유리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앞으로도 기업들의 IT 예산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출될 것이고,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IT 섹터 전반을 아웃퍼폼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팔란티어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다수의 유즈 케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상 뭐 팔란티어가 압도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나이브슨 뭐 전형적인 낙관론자죠. 3년 안에 1조 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했는데 1조 달러라면은 지금 주가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3년 안에 라고 했는데 사실상 뭐 2배만 하더라도 3년 동안 2배만 가더라도 상당한 상승률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 뉴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게 식을 때까지는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아직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해자라고 하죠.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막강한 경쟁자들과 같이 돈을 버는 거하고 그런 경쟁자들 없이 거의 뭐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 1위 기업이라고 첫 번째 손에 꼽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네임 밸류가 불린다면은 그건 좀 많이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팔란티어 비슷한 기업이 만약에 뭐 2-3개 정도 있다 한다면은 요런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인제 최근에 팔란티어의 시총이 미국 기술 기업 순위 10위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죠. 세일즈포스를 제치고 기술 기업 10위권 10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주가의 결과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특히 인제 상업적인 국방 쪽 말고 그 민간 쪽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대형 헬스케어 기업과 글로벌 은행 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여러 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미국 정부, 국방 요렇게 인제 한 군데만 찍어 놓고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민간 쪽은 인제 여러 회사들과 자잘한 그런 계약을 연이어서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죠. 특히 인제 이번 분기에서는 이제 국방 쪽에서는 타이탄이라는 시스템을 2대 미국 육군에 납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어 정보 융합 타격 체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센서로 전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병사들에게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는 전투 지휘 차량이다. 설명이 길죠. 그래서 위성, 지상 감시 등 수많은 이종 센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고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표적을 식별해서 우선순위화한다. 요게 이제 데이터를 AI로 어떻게 체계화해 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요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기업이든 뭐 정부든 국방이든 요 거의 다 플랫폼이 요런 식으로 인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던 레이시온을 제치고 미국 육군으로부터 타이탄 10 대를 미군에 공급하는 계약을 또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그래서 인제 뭐 고인물이라고 그러죠. 이 국방이나 이런 쪽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이 굉장히 혜자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인제 어 어떤 국방의 시스템이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서 AI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팔란티어도 많은 어떤 마켓 셰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계약 규모는 2,300억 원 정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팔란티어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각자의 어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어떤 식으로 인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어떤 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지 고거에 대한 가이드를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뭐 단타나 수익 매매, 특히 수익 매매를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쪼끔 사 가지고 뭐 한 1-2주 정도 들고 있다가 오르면 또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사고, 요런 인제 관점일 경우에는 30 분봉이죠. 제가 안 써 놨는데 30 분봉이 120선 이하로 떨어지면은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말고 30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30 분봉의 장점은 일봉과 분봉을 거의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일봉보다 더 좀 디테일하다 요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파란 선이 지금 120 선인데요. 30 분봉을 캔들을 30 분짜리 캔들을 120개 세워 놓은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인제 원래는 보통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내려가는 하향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워낙 좋아요.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싶으면은 무조건 수급이 무섭게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분봉을 최근에 보실 때 120 선, 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굉장히 좀 '비중을 실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장기로 '난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봉일 경우 20 선, 그다음에 월봉일 경우 5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이렇게 보시면은 20 선이 인제 노란 선인데, 20 선에서 맞으면은 여기까지 터치를 하면 또 바로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은 한 1-2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는 '나는 뭐 그냥 들고 갈 수 있다.' 2달 이상 뭐 6 개월, 1 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0 선에 주봉이 20 선이 터치하는 고 언저리에 있을 때, 그때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월봉 보시면은 이제 5 선이죠. 5 개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정말 '힘이 대단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예 2 개월간 월봉 5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서 이렇게 논다면은, 형성이 된다면은 일단은 단기 매도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절반이라도 파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뭐 팔란티를 들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등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팔란티의 약점은 고퍼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고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때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제 힘이 좀 빠졌다 싶으면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인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고, 고런 전략이 훨씬 더 유연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5 일선이 지금 다 위에 있죠. 예. 월봉상 5 선이죠, 5 선. 5선 위에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꺾여서 내려가다가 돌파를 못한 채로 한 2 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 한다면은 인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은 아마 150 달러 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150 달러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50 선은 아마 2 분기 2 분기에서 3 분기 넘어갈 때, 그리고 아마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쪼끔은 달라지겠지만 편차는 있겠지만은 아마 고 2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고 언저리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한 어떤 기사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